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40대 커플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나? 40대끼리 결혼? 어림도 없지. 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결혼 안 하면 40대 여자하고 연애하고 싶어요? 보통 저 나이 때 되면 남자 포기하지 않나?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나이 많은 사람끼리 만나서 뭐 하려고. 남자 입장에서. 그럼 40대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정말 연애가 하고 싶은 거니까, 아니면 정말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분들이 말로는 연애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연애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연애라기보다는요, 연애를 가장한 결혼입니다. 아니면 동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감히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자분들이 보통 40대 돼서 혼자 산다고 하면 좀 생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어려운 분들이 많아. 그냥 데이트하면서 몇 번 보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20대 때는 하는 거지. 어릴 때는 하는 거고. 이제 알 거 다 아는 나이죠, 저분들. 진도를 빨리빨리 하겠죠. 급하니까.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니까 급하단 말이에요. 대놓고 결혼 얘기하면 남자들이 이제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연애만 하자,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남자 입장에서 나이가 찬 사람하고 뭐 연애해가지고 뭐합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리고 저분들 말로는 연애하자고 하지만 굉장히 비싼 거 넘어가요. 비싼 거. 입이 고급이에요. 그래서 뭐 고기 먹자, 술 먹자, 그런 경우 많아요. 차라리 20대 때 파스타 먹는 게 낫습니다. 파스타 둘이 먹으면 얼마나 나온다고. 근데 저분들은 파스타가 아니라 고기랑 술 먹자 그래. 그러면 둘이서 먹으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분들 일부러 고기 먹을 거라고 예상하고 식사를 거르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2끼, 3끼 분량을 막 한꺼번에 먹습니다. 이거 당하시는 분들 제 방송에 몇 분 계시죠? 아니면 몇 번 만나다 보면 뭐 여자 쪽에서 뭐 같이 살자고 하자거나, 아니면 결혼 전제로 한번 사귀어 볼 생각 없냐,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남자 입장에서 그럴 이유가 없어. 남자 입장에서 나이가 먹으면 누구를 책임지고 산다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 남자도 이제 앞으로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지 모른단 말이에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살아갈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남자들이 40 넘어가면 직장에서 버티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 만나는 것 재미도 없고 힘들어.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연애가 막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요, 연애를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도 40대가 되면 대부분 포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만큼 그렇게 막 여자를 보더라도 막 끌리지 않고, 더군다나 여자 그 특유의 감성, 한국 여자의 그 있잖아요, 그 지랄 같은 그 성격이 있죠. 그 감정을 받아주는 게 너무 고역이에요. 나이가 어릴 때는 그런 거 받아주더라도 회복이 빨랐는데, 나이 먹은 상태에서 여자를 만났을 경우에 그 히스테리를 받아주는 게 너무나 힘들어.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데미지가 세게 박혀요. 얼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세게 박힙니다. 사실 여자분들 나이 먹은 상태에서 좀 온한 그런 감정과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히스테리가 심해져요. 여러분들 노총각 히스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노처녀 히스테리는 들어본 적 많죠. 보통 여자가 이제 결혼 못했는데 나이 얘기하고 아줌마 얘기하면 발작부터 장난 아니잖아요. 히스테리 장난 아니죠. 그런 얘기 안 해도 여자가 원하는 입장 안 채워지면 감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게 남자한테 얼마나 피곤하고 부담이 되는지 잘 몰라요. 자기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 당연한 게 아니죠. 오히려 남자한테 그런 모습 보이면, 이 사람과 만나면 안 되겠다, 진이 빠진다. 내가 뭐하러 이 사람 만나서 돈 쓰고 시간 쓰고 다 하냐. 이 아줌마 모아서 내가 뭐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그렇게라도 만나겠다는 남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대 커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주 적을 거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유럽 선진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임금, 고비용, 고물가 사회가 되면 대도시에서는 물가가 비싸서 혼자 살고 싶어도 혼자 못 살아요. 그러면 결국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동거인데 동거 커플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일정 기간 이상 살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니까 그 전에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하겠죠. 굳이 혼자 살면 혼자 살 수 있는데 고시원 같은 곳으로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집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동거를 뭐 무조건 나쁜 거라 보지 않지만 동거가 많아지면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동거라는 게 뭐예요? 뭔가 서로가 갖춘 상태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같이 사는 거잖아. 보통 동거란 이유가 뭐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동거를 하면 데이트비가 만들고 마음대로 이제 잠자리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동거하는 거고, 여자 입장에서는 뭐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뭐 동거하면 이제 생활비가 많이 절약이 되잖아요. 월세나 뭐 공과금 같은 거, 식비 같은 것들. 왜 그런 거 아껴가면서 같이 살려고 할까요? 혼자 살면 그만큼 돈을 못 모으고 나가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과연 대한민국 동거 문화가 굉장히 건전할까? 저는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거를 많이 할수록 저는 결혼해서 잘 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봤다는 거냐, 많이 자보고도 했고, 그만큼 경험이 많은 거잖아. 그러면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상대방 배우자를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딴 사람한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거의 문제가 뭐냐 하면 피임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거. 피임 중요하죠. 뭐 남녀가 이제 한 군데 같이 살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좋아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럴 때마다 피임을 제대로 하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피임 문화가 굉장히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 기간 중에 애를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서로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낙태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낙태가 안 없어지잖아요. 사실 이건 남자도 좀 책임이 있어 여자의 문제로 볼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낙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애를 건강하지 못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애를 낳으려면 낳을 수 있는데 못 키울 건 아니까 이제 낙태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동거 커플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혹시나 관계 중에 피임을 제대로 못해서 애를 덜컥 가지게 되면 이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동거 커플 중에 만약에 같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애를 가지면 애 키울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결혼하면서 책임지고 살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애가 태어났을 경우 뭐 애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가지고 학대나 이제 유기해가지고 애가 죽는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사례가 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애를 못 키운다 생각이 되면 뭐 낙태시키는 사례도 더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도 많은데. 그리고 애를 낳기로 했는데 뭐 남자가 도망가는 거, 도망가서 여자가 혼자 키우는 그 미혼모 사례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애를 설령 키운다 하더라도 보통 자취하는 공간이 넓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원룸 아닙니까? 원룸에서 둘이 살아도 좁은데 애까지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뒤엉켜 살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애가 태어나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많은데 벌 수 있는 돈 한계가 있어. 거기다가
여자가 애를 가지면 사실상 외벌이가 돼요. 외벌이. 지금 동거관계에서 남자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월세도 나가고요. 근데 여자가 애를 가져버리다 보니 일을 못하잖아. 일을 못하면 남자 혼자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남자한테 그 생계에 대한 부담이 다 가는데, 뭐 남자가 돈을 많이 벌면 상관없겠지만 동거하는 분들 절대 다수 남자분들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많이 벌지 못하니까 동거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제대로 책임질 수 있냐, 잘 이어나갈 수 있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거가 많아진다는 게 또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동거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동거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아예 결혼을 깔고 결혼을 깔고 동거하는 건 괜찮아요. 아예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서로 결혼을 이제 어느 정해놓고 동거하는 건 괜찮아. 그러다가 이제 서로 마음에 안 들고 좀 사이가 심하면 뭐 깨져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그냥 서로가 좋아서 그냥 단순히 동거하는 거,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동거하는 거는 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이걸 무조건 좋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 쪽에는 동거하는 분들이 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활비 비싸다 보니까. 서울 쪽 이런 문제가 많이 터지는 걸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문제. 피임을 못해서 이제 아기를 가지는 문제, 임신하는 문제.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뭐 동거 문화도 안 좋고 낙태도 많고요. 애기 제대로 기르지 못한 사태도 많은데 사고 쳐가지고 동거 커플이 많아진다.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많아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많아지면 동거에 대한 이미지가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더. 지금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간에 일단 제대로 이제 능력을 갖추고 뭐 살든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나중에 벌어질 거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자신이 없으면. 물론 모든 인간이 이런 걸 다 예측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혹시라도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내가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저지르는 게 좋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